제가 살이 쪘을 때는 아, 사업이 평온하구나. 살이 빠졌을 때는 요즘 좀 힘들구나. 저희 팀원들은 무슨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왜 그러냐. 창업을 하면 바로 살을 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의 윤미애입니다. 잘 나가는 게스트님 모셨고요. 이창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러닝스펀지 대표 이창민입니다. 저희 러닝스펀지는 커리어 시작부터 성장까지 책임지는 교육 플랫폼이고요. 결국 직장인들이 부동산 금융을 배우고 싶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싶다 이럴 때 찾아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너무 뭔가 이렇게 IR하는 느낌이죠.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번에 뵈니까 편하게가 늘 이러시더라고. 자기소개할 때 각이 잡히게 돼. 그게 문제입니다. 편하게 하시면 된다. 원래 이렇지는 않고요. 이게 하도 투자 유치를 한다고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투자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겠다. 근데 지금은 투자 유치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저희 작년에 키움 인베스트먼트랑 이제 원티드 랩이라는 상장사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또 달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 유치를 원하실 거고요. 대표들은 없이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그런 취지면 더 안 받아도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야. 주시면 좋고요. 아니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 거죠. 네. 아니 증권사에서 일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때 얼핏 이 얘기 재밌어서 제가 입사하려고 고군분투하셨던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보통 모든 세대들이 취업이 힘들다고 해요. 제가 취업할 때는 유럽 경제 위기가 터져서 저는 증권사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서류랑 필기는 붙었죠. 이제 면접이 2번 남았는데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나보다 잘한 애가 3명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가야 되겠다. 사장님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사장님들 뵙기도 힘든데.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출근하니까 사장님들. 그래서 새벽 6시 좀 전에 정장을 입고 비타오백 200병에 제 사진을 다 붙이고 여의도 본사 앞으로 갔죠. 스티커도 아니었어요. A4 뽑아서 다 잘라가지고 200병 붙여서 백팩에 메고 갔죠. 일단 경비 아저씨 분한테 먼저 웹박스를 드리고 인사드리고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 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게 20대 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패기 있어 보이고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SK에 지원한 2톤으로 이창민입니다. 네, 2톤으로 딱 했죠. 그러다 보니 누가 차를 타고 오는데 경비 아저씨 분들께서 다 뛰어나오고 기사님이 데리고 오길래 아, 이거는 100% 전무 이상이다. 달려갔죠. 딱 드리면서 똑같이 했죠.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길래 당시에 화두가 열정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누가 못 쓰냐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인사팀에 전화 걸어서 재뽑아 하셔서 채용이 됐는데 그날이 월초 뭐 이래서 전체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호통을 치신 거예요. 너네는 지금 지원자 어린 친구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다음날 면접 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고 아, 장민 씨 왔어요. 이미 저를 알아요. 아, 잘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무스하게 이제 면접 과정을 지나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면접 가면 뭐 물어봐요? 기억나요? 기억나는 게 팀워크를 보려고 레고를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5명, 6명 이렇게 앉아서. 면접 되게 재밌죠? SK가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증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바로 하신 거죠? 아, 저는 원래 목표가 창업이었는데 그때 뭐 10몇 년 전이죠.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일단 취업을 하자. 근데 자본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곳이 증권사니까 거기를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또 대학교 때 7개월 정도 계약직 사원과 인턴으로 또 근무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의 증권사 경험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부장님들 삶이 별로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27살 후반에 퇴사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필리핀으로 간 거죠. 동남아가 뜬다. 지금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빨리 간 거죠. 뜨는데 지금 뜨더라고요. 그냥 배낭만 큰 거 한 개 메고 간 거예요. 뭘 해볼까 하다가 당시에 전화 영어 서비스를 제가 대학 때 썼었거든요. 비쌌어요. 국제 전화로 왔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10분이면 헬로우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때 타이밍 좋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보급이 다 됐었고 스카이프 앱이라는 걸 쓰면은 무료로 국제 전화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가가 없네? 이렇게 해서 전화 영어 사업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전화 영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어학원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반대였어요. 우리가 어학연 수로 갈 때 보통 3달치를 입학 한 달 전에 먼저 쏘거든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고 광고를 돌렸죠. 처음에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허접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사이트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팀이 들어와서 1,500 정도가 바로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필리핀 현지 마을에 집 3채 그거를 빌려서 기숙사로 꾸미고 강의장을 또 만들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캠프를 돌리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보유하고 있던 강사님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진출을 했던 거죠. 그렇게 뭐 한 2년 넘게 있다가 확장을 해보고 싶다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러닝스푼즈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토대로 사업하는 건 필리핀에서의 어떤 계기가 있었네요. 아 그것보다는 엄마랑 컸다고 했죠. 7살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면서 부산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친구들 보면은 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가니까 산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거나. 근데 저는 평범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어릴 때 궁금했어요. 친구도 엄마랑 살고 나도 엄마랑 살고 똑같은 환경인데 왜 다를까? 그걸 보니까 교육이더라고요. 이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공장 같은 데를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집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일탈로 가고 저는 집에 가면 엄마가 공부방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자연스럽고 제 친구들이 엄마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했고 뭐 일탈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저 이게 가난이라는 게 결국 교육으로 뚫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개인적인 좀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빠르게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또 그쪽 분야를 좋아서 하시는 것도 있구나. 그쵸. 좋아서 하는 거가 문제인 거죠. 공부하는 거에는 생각보다 돈을 안 써요. 근데 돈을 써서 공부를 하면 내 연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지. 자꾸 한 방만 노려요. 일단 근로소득이 탄탄하고 그거를 현금을 바탕으로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부를 보겠다, 근로소득을 올리겠다 보다는 주워, 구매대행, 코인, 기타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본업이 소홀하게 되고 거기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게 되고 약간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표님도 일선에 있지만 스타트업 해서 잘 꾸려서 매각하고 대박 나는 게 한방 아닌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스타트업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고생 정말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러닝스푼즈는 어때요? 폐업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너무 힘드네. 이게 원래 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좀 실패 없이 계속 차곡차곡 성장을 했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핑계 대는 건 사실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교육이라 외부 요인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창업자의 역할인 거고 맞아요.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7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그 고객들이 지금 30대 후반, 40대 분들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직을 하든 연봉을 올리든 그거를 바탕으로 재테크를 하자가 많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 3억, 4억, 5억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게 지금 2.5배, 3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은 연봉 올린다고 해서 이걸 살 수가 있나? 지금 그런 단계. 근데 그걸 꼭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MG 겨냥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보통 저희는 갓 커리어를 시작한 친구들 3에서 5년 차 이런 분들이기도 하고요. 30대 초반까지겠죠. 이제 요즘에는 취업 쪽으로도 확장해서 취업이 안 되는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과정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거의 400만 명이 집에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 교육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좀 있고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미 다 집에 가셨어요. 다들 잘하는 곳들이었는데 다 힘든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업계 1위들조차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러닝스푼즈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데 그들보다는 낫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장에서 가장 날카롭게 기획이 들어가는 회사고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도 날카롭긴 한데 내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분들이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 연봉 1억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뭐 17%, 고연봉자인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깊게 들어가는 컨텐츠들, 예를 들어 저희는 회계 쪽 관련 강의가 있는데 회계사들이 와요. 그런 쪽 강의들이 많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오시는 분도 이미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 분들이 오는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 좀 대중성을 확장하려면 좀 더 가벼운 주제로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너무나 필요에 의해서 할 텐데 깊이 있게 한다는 거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인터뷰가 100만 구독자 되시면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저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보가 대표님 나와서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교육 과정이 있어요, 대표님. 러닝스푼즈에서도 히트했다 하는 과정은 뭐 있어요? 그동안 아무래도 부동산 금융 쪽이 강했고요. 저희가 또 개인 대상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 그때는 꼬마 빌딩 가격이 좀 쌀 때. 그럴 때 그때는 대출도 더 좀 잘 나오던 시기라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주로 기업들 대상,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또 오프 강의 하는 것도 수입이 되겠구나. 그래도 제가 벤츠 딜러예요, 대표님. 근데 차 못 타세요? 저는 현대차를 타죠. 제가 원래 스파크를 타다가 아이서티를 사겠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두 개 똑같은 차 아니야? 모양이 똑같은데? 차이를 모르고요, 일단. 저희 처음 뵀을 때 배웅해드리면서 차 봤잖아요. 전 좋아 보였어요. 대표님 열심히 지금 막 일하는 대표님인데. 그런 고민도 많죠. 차는 솔직히 저희 직원 한 분 채용 안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대기업에서는 대표님들이 안 보이잖아요. 스타트업은 20명, 30명이 있으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모든 전 직원들이 주시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포르쉐를 탄다, 그러면 또 욕먹어요. 그러면 사실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 눈치를 봐야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혹여나 대표님이 벤츠를 사게 되면 저한테 사실 거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일단 타고 다니는 걸로. 벤츠 사실 때 윤미애한테 연락하시는 거로. 아니, 제가 대표님 모신다 그래서 그 전에 영상도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살을 많이 빼신 게 아니라 빠지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사업이 평온하구나, 살이 빠졌을 때는 요즘 좀 힘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무슨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왜 그러냐, 창업을 하면 바로 살을 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스트레스? 일단 뭐 좀 바빠서 밥을 좀 잘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저는 역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20대는 정말 암흑 속을 살았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병원을 갔는데 혹이 있잖아요. 간단한 거 때려 갔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교수님이 잠깐 따라오래요. 단순한 혹인 줄 알았는데 급하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다. 딱 그 순간 진짜 세상이 딱 멈추더라고요, 잠깐. 그때부터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됐고, 그런 상황이 힘들었지만 항상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해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이 돼? 안 되잖아. 그 정도로 역치가 높은데, 원래는 아무리 힘들어도 3, 40? 요즘엔 7, 80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왔어. 뭐 하나 잘 되는 데가 잘 없는. 그래서 뭐 지금의 시기가 이런 거라 다른 걸로 돌파구를 좀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러닝스푼즈가 유튜브로 활동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터뷰 출연해서 좋은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참 특이한데요. 유튜브들을 좀 직업적으로 많이 탐색을 해요. 어떤 컨텐츠가 좀 잘 팔리나. 근데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이사님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빡세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하구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해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 뭐 한 달이 걸치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이사님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성격이 둘 다 급하잖아요. 전화 통화하고 바로 내일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냥 가까이 가서 이제 만나서 몇 시간 거의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둘이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성격 급하고 쉬지 않고 얘기하고 튀고 일 못하는 꼴 보면 일단 화가 나고 한마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아 맞다. 여담이지만 MBTI가 뭐죠? ENTP. 누가 MBTI ENTP시죠? 저한테 누가 물어봐서 땡! 그러고 ESTJ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ENTP구나. 비슷한 성향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든 거죠, 우리는. 그렇죠. 끝으로 제가 러닝스푼즈와 다다음 주에 강의 있잖아요. 오프 강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러닝스푼즈가 이사님, 아, 또 회사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딱딱해지네. 이사님이랑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열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미있게도 대표님들이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의사 같은 전문직들. 결국 이분들은 아는 거죠. 내가 변호사든 회계사든 뭐 의사든 결국은 세일즈다. 돈을 벌려면, 매출을 내려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사님의 세일즈 노하우와 인생 이야기를 만나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러닝스푼즈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맞아요. 구글에서 벤츠 윤미애로 쳐도 괜찮습니다. 언제죠, 강의가? 9월 21일 오전입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100만 유튜버 꼭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윤미였습니다.